의사 11억 배상입니다. 이 기자, 이거 어떤 내용이죠? 환자의 동의 없이 이 환자의 신체 일부를 잘라냈던 의사와 이 병원에게 이 거액의 소송의 이 손해배상금이 물게 된 사건인데요. 이 사건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 환자가 한 대학병원의 폐 질환으로 흉부 CT 검사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렴 진단을 내리고 항생제를 처방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사선 검사, 내시경 검사 등을 다 했는데도 원인을 못 알아냈습니다. 이러던 중에 병이 점점 악화되니까 호흡기내과 의사가 폐 조직 검사를 제안했고 흉부외과 의사에게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과가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흉부외과 의사가 전신 마취를 진행하고 폐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 원인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의 기능이 떨어져 회복이 어렵다고 보고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부분을 절제했습니다. 자, 손 변호사님. 이게 그냥 허락을 안 받고 그냥 자른 거예요. 그걸 덜어낸 겁니다. 이게 일단 되게 좀 소름 끼치는 일인데, 말만 들어보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상 여러 가지 의무를 의료인에 대한 의무를 두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설명 의무입니다. 이게 문제돼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의료법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의사 등이 이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또는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는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단명이 뭐냐, 그리고 수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냐, 또 수술을 하게 된다면 방법이 어떻고 그 내용은 뭐냐, 그리고 또 이거 설명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또 수술을 한다면 누가 수술을 할 것인지, 의사 이름, 이걸 설명하게 되어 있고요. 또 그러한 수술에 따라서 전형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후유증이나 부작용도 설명하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으로 수술을 받을 때 전후로 해서 환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할 사항까지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이러한 사항들을 설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에요. 아하. 네, 그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고 또한 형사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신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이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제가 좀 봤더니 이 흉부외과 의사의 주장은 이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딱 열어봤더니 만성 염증으로 폐 일부 기능이 떨어져서 회복이 어려울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한 거다.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몇 분도 그러시는데, 아니 진짜 이게 딱 이걸 연 상태에서 어떻게 그러면 이걸 또 다시 닫은 다음에 깨어난 다음에 그럼 이거 다시 수술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봤더니 좀 되게 심각하네요. 이걸 언제 물어보냐? 그냥 연 김에 어떻게 적극적으로 의료 행위를 하는 걸 가지고 이렇게 법적인 판단까지 구하고 이러면 되냐라고는 많은 분들이 딱 생각을 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처음에 진단했던 병명이 틀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당초에는 폐렴으로 진단을 받았다가 다시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이다라고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조직 검사를 위해서 수술을 했는데, 사실 조직 검사를 위해서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것이 다른 쪽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염증이 있어서 더 이상 회복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아예 절제를 해버렸는데, 근데 결과가 굉장히 놀랍게도 악성 종양세포가 없는 염증도 아닌 결핵으로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오진이었던. 네. 그럼 결핵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사실상 떼어낼 필요가 없는 그 폐 일부를 절제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된 건데, 그러면은 그 본인도 이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을 때는 자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결정할 수도 없고, 자신이 아무리 적극적인 의료 행위를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당초 수술할 때부터 이 절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마치 당신의 몸을 치료해주는, 나는 당신의 몸을 보고 있다, 지금 현재 내가 보고 있다, 나만큼 당신의 몸에 대해서 지금 치료를 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면서 더 적극적인 의료를 나가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본인의 판단이 오진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했다는 게 이게 진짜 의료진으로서는 계속 자신이 판단이 맞는지에 대해서 검사 중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완료된 뒤에 결핵이었으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을 의사가 좀 간과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우리 채팅창 분위기도 싹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일단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왔어요? 일단 앞에서 보신 것처럼 상당히 큰 금액이 인정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한 20억 원을 소송을 걸었어요. 사실 이제 소송 액수는 이제 원고가 소송을 거는 사람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인지세라는 게 그 비율대로 정해지는 그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을 자신이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20억 원이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 환자 이 직업적으로 변호사, 이 법조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제 소득을 감안해서 저 정도 규모의 이 소송을 진행했는데요. 결국 20억 원 가운데 1심에서는 14억 원 4천, 그러니까 14억 4천만 원 정도가 인정이 됐습니다. 이 기자 왜 갑자기 삑사리를 내고 그래요? 갑자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아, 진짜? 꿈꿀 수 없는 금액이 나와가지고 저도 좀 놀랐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신 변호사님 2심에서 배상액이 좀 조금은 낮춰졌어요? 네, 2심에서 배상액이, 그러니까 1심에서는 14억, 말씀하신 것처럼 14억 정도 넘었는데 2심에서는 갑자기 11억으로 무려 3억 원. 3억 원이라는 돈이 14억, 11억 다 억대니까 이게 굉장히 큰 돈이다라고만 생각이 들 텐데 이 3억 자체도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이렇게 많이 깎인 이유를 살펴보니까 그 2심에서는 이 사람이 아무리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정년이라는 것은 60세다. 아하. 60세가 넘어서도 월 소득이 일정하게 보장된다는 증명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게 일반적인 변호사라고 할지어도 이것에 대한 어떤 증명이 없는데 아니 60세가 넘은 다음에는 아무래도 이 소득이 줄 수밖에 없다. 그렇기 아하, 때문에 그 그랬군요. 금액을 이제 감액을 해서 3억을 무려 감액을 했죠. 자, 하지만 그렇게 줄여줬지만 그럼에도 의사와 병원은 이거 인정 못한다 그래서 대법원까지 갔네요. 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2심 판결에 문제 없다라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11억 원 손해배상액이 인정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인물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